요즘 들어 댓글에 예. 그 한국의 국뽕 채널을 보고 베트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왜곡된 시각을 보는 댓글 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예. 부분은.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자, 저는 베트남 정부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은 이 또 정부의 입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의 대처를 하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 입국도 막고 막 이렇게 많이 처리하고 이제 이래 했지만은 한국 사람들로서 베트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엉뚱한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뭐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다 철수한다 하는데 맞나? 아니 생산 라인을 조금 줄이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나 이런 문제나 그하고 직원들 채용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생산 라인을 조금 줄인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야, 왜 철수하냐고. 지금 내가 아는 삼성 2차 밴드도 와서 공장 설립하고 있는데 철수할 것 같으면 왜 그 사람들 2차 밴드가 공장을 설립하느냐? 그거는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하라 이런 소리 하지만은요. 근데 제대로 알고 좀 말을 하든가. 근데 또 그런 부분하고 이 결혼하고 왜 또 연관을 짓는지 사실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거나 우리 누구 소개로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주다 보면 하나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국 여성을 만나는 게 싫다. 몇 분 만나보니까 너무 물질적에 물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이가 자기도 이제 있다 보니까 한국 여성들 나이가 있는 신부들하고 맞선을 봤어. 보다 보니까 뭐 아파트 자기 명의로 해줍니까? 막 이런 소리 해서 하고. 근데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요 다 보면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힘들거나 싫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국제 결혼을 할 분이 아니면은 그런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그 관심을 왜 가져요? 관심이 있는 분들 관심 가지고 결혼하시고 그러면 되지. 그러고 사실 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지 이 베트남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사실 그거 뭐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베트남 나라에 한국 기업체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사업도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규모 줄이는 수도 있고 뭐 지난번에 보니까 LG가 약간 뭐 매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시각으로 굳이 뭐 이 베트남을 나쁘게 본다? 베트남이 나쁘니까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지 마라? 베트남에 가지도 마라? 관심 없는 분들 베트남에 대한 동영상 뭐 유튜브 왜 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또 그 사람 그런 분들은 또 특히 사례를 10년 전 막 있었던 이야기들 가지고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분별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자기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결혼을 옛날에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들었잖아.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걸 듣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결혼이나 이런 거는요 2, 3년, 2년 간격으로 확 바뀌어요. 옛날에는 진짜 와서 수십 명, 수백 명 중에 내가 찍어서 결혼했고 지금은 한국 여성과 맞선 보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성분이 제가 이번에 결혼 진행을 또 2명을 했지만은 여성분들이요 너 하고 이래서 가버려요. 신랑분이 자기가 선택할 여성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다 이래서 가버리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요번에도 있었어요. 이번에요? 예. 제가 한 분은 2분 중에 한 분은 한 여성하고 서로가 첫눈에 약간의 필이 살짝 있어갖고 그분은 여성분 보고 좀 기다려갖고 따로 나중에 이제 맞선을 1대1 맞선을 둘이 보자고 이제 이렇게 했고 한 분은 이제
여러 명의 아가씨들을 이렇게 맞선을 보다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을 한 명씩 맞선을 보잖아요. 나중에 둘 다 이 신랑 죄송합니다 하고 이래서 가요. 처녀가요? 아, 예. 친구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분은 또, 다시 좀 쉬었다가 저녁 먹고 다시 맞선 봅시다. 또 저녁이 또 안 됐어요. 그 다음날 또 봅시다. 또 어떻게 맞선을 봐갖고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근데 선택이 되냐, 맞선을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신부들 나이가 줄어듭니다. 더 어려진다고요? 예. 그럼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은 20대 중반에서 20대 말 여성 위주로, 신랑분이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말 여성 위주로 맞선을 보여요. 그 맞선을 본 중에 많은 아가씨들 중에 20대 중반에서 20대 말로 아가씨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혼 여들은 또 돌리보내. 응? 아가씨로서 맞선을 보다 보니까 또 인물이 너무 못하면 또 돌리보내. 그 중에 마음에 좀 드는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짝을 마음에 서로 드는 사람 못 찾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맞선을 보면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한 2~3살 또 낮춰봐요. 또 거기서 결정한다면은 또 더 신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맞선을 보잖아요. 또 없으면은 또 내려와요. 시간이 오늘 저녁에 그 다음날 오전 오후 이렇게까지 맞선을 보면 신부들 나이가 자꾸 내려와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실례를 요번에 하나 좀 들어드릴까요? 한 신랑분이 결혼식을 3번 했습니다. 들어와서요? 예. 근데 결혼식을 3번 해보다 약혼식을 3번 했어요. 아니 얼마나 계셨길래 그렇게 많이. 자, 첫 번째 맞선을 며칠 시간이 걸려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 신랑분도 좋고 신부도 오케이 해서 결혼식을 올렸어. 근데 이 신부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첫날 밤에 합방을 거부한 거예요. 그냥 피곤하다는 식으로. 첫날은 그럴 수가 있어요. 둘째 날 돼서 합방을 하는데 신부가 울어버렸어요. 그건 뭔 경우인데? 그 이제 우리가 제 와이프가 신부한테 그랬죠. 결혼 의사가 없는 거가 아니면 합방이 겁이 나는 거냐? 어? 이거 겁이 난다. 겁이 나면 앞으로 결혼 생활 너 어떻게 할래? 자,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결혼을 그만둬라. 그만뒀어요. 다시 맞선을 또 봤어요. 네? 또 맞선을 봤어. 맞선을 봐고 신부도 점검을 하고 산부인과 검진도 하고. 근데 문제가 우리 와이프가 봤을 때 이 신부가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신부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신부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산부인과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들은 산부인과 검사에서 에이즈, 성병, 간염, 그리고 혈액형 검사, 그리고 피 검사에서 몇 가지, 그리고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산부인과에서 또 보는 여성 내부 검사를 다시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의사가 제가 병원에 데리고 보낸 사람한테 이 여성은 출산 경험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데리고 간 그 사람이 이 베트남 여성과 조금 아는 사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없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럼 신부 말이 맞네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약혼식을 올렸고 그날 밤에 이 신부가 양심이 가책이 있었는지 우리 와이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기가 한 명 있어요. 그것도 밤 12시가 넘어서요. 아니 서류로 다 검사했을 거 아니에요? 서류에는 임신을 하고 아기는 다 안 나오잖아요. 얘기는. 출산 경험도 출산 경험은 안 나와요. 자녀가 있는 아기의 그걸 봐야 돼요. 신부 측에서는 볼 수는 없고 신부 측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애만 낳은 경우는 나타나는 방법이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혼인한 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혼인한 적이 없는데 미혼모인데 그거는 미혼모는요 반드시 아기 서류만 나와요. 아기 서류에만 엄마가 나와요. 그러고 심지어 아기 서류가 자기 오빠나 언니 쪽으로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적으로는 완전히 남이에요. 그러면 가장 판단하는 것은 산부인과 검사예요. 의사가. 근데 문제는 이 병원에 데려간 놈이 말을 안 하고 숨겨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 측, 제 측 과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밤 12시에 연락이 와서 그 시간에 제가 호텔로 간 거예요. 신랑을 불러냈어요. 신부는 지금 뭐 하냐? 그냥 저쪽 앉아서 눈물만 흘리는데 왜 그래요? 사실 아기가 있었다. 근데 지금에서 실토한다. 또 신랑은 또 한숨 탁 쉬죠. 두 번째인데. 그렇죠. 자, 일단 신부 집으로 돌려보내. 그 다음에 다시 또 맞서. 다음날. 네. 그래갖고 다행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또 20대 말 26살이죠. 신부가 아마. 새로운 신부가 또 이제 연락 온 게 있어갖고 그 신부하고 맞서를 봤어요. 몇 명의 신부 앞에 맞서를 봤는데 또 서로 또 이게 안 되고. 근데 서로가 이번에는 두 사람 다 너무 잘 맞아.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고 애기 출산 것도 없고 다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랑분이 해요. 아, 저 신부 만나려고 내가 앞에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보네.